네, 안녕하세요. 조현병 당사자들을 주로 만나는 상담사 박소미입니다. 저는 튜닝포인트라는 이름의 조현병을 주로 하는 심리치료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조현병이란 무엇인지, 또 이 조현병의 회복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 이 병을 잘 모른다면 낙인과 오해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병을 제대로 알고 그 마음의 병을 오히려 낫는 그 낙인을 깨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 것 같나요? 여러분들에게 조현병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혹은 조현병에 회복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혹은 어떠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 네, 이 모든 것 다 해당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현병 상담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달빛 연어라고 불리는 한 조현병 언니 때문이었는데요. 그분은 늘 조현병의 증상과 싸우는 연어처럼 거침없이 그리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은 언니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를 통해 이 조현병 당사자들이 꼭 이 연어들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옆에 이렇게 같이 물살 아래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연어들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길은 결코 혼자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연어들의 이야기 그리고 조력자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그 회복의 걸음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연어의 길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병이란 무엇인가? 조현병 정의와 초기 증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이란 무엇일까요? 조현병이라는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사람 이름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낯설고 좀 신기하게 들리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조현병에서 조현이라는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현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이미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악기는 줄을 가진 악기이죠. 기타나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줄을 가지고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악기들의 특징이 있죠. 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합니다. 만약 지금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면 이 악기의 줄이 느슨해지거나 팽팽해질 수도 있겠죠. 날씨, 상황,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는 악기들이 바로 이 현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는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연주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피아노나 다른 타악기들에 비해서 조율의 빈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곡을 연주하기 전에 꼭 조율을 하고 들어가야 아름다운 소리를 매끄럽게 낼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이죠. 조현병 역시도 이 현악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조현병 역시 아름답게 그 마음의 줄이 조율되었을 때에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조현병이 어떤 정신질환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현실 인식, 사고, 감정,
또 행동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현병을 뇌의 질환이라고 주로 부르죠. 이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 와해된 사고, 행동과 같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짧은 기간만 잠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사회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이러한 뇌의 질환은 도파민의 과잉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병이 굉장히 잘 나타난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청소년기는 뇌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뇌의 취약한 상태,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조현병이라는 병이 발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성인기 초기에 발병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3가지의 범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이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 증상의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나마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양성 증상은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이죠. 없던 망상이 생겨나고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감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들, 환각이 양성 증상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음성 증상 같은 경우는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이죠. 감정 표현이 없어지고 무기력, 기력이 없어지는 것, 사회적인 위축과 무의욕 역시 음성 증상에 해당됩니다. 인지기능 저하, 이것은 굉장히 자주 호소하는 증상들 중 하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판단력과 실행 기능이 낮아지는 것들, 이런 부분은 실제로 환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은 따로 양성이나 음성 증상에 넣기보다는 인지기능 저하로 따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현병의 증상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조현병에도 전구기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의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미묘하고 애매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고 느끼기가 쉽진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환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미묘한 시기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는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위험한 신호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이때의 증상을 발견하고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이 병의 예후에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구기의 기간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가, 내 친구, 내 형제가 이러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지 알고 있어야만 이러한 신호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서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유 없는 불안과 긴장, 이건 사실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또한
긴장이 풀린 상태, 완화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뭔가 나의 마음이 지금 좀 힘들어하는 상태가 왔구나. 내가 내 맘대로 정서를 조절할 수가 없네?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의심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요. 사실 조현병의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망상이죠. 이 망상에서도 피해망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해망상은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은 그 기분, 그러한 느낌을 계속해서 망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구기의 증상에서도 의심과 경계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합니다.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경향, 일상적인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들, 굉장히 잦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 집 앞에 누군가가 차를 대어놨습니다. 선텐을 아주 짙게 하여 차의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그 차가 주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왜 이 차가 우리 집 앞에 있지? 아무래도 나를 감시하려고 온 것 같아. 내가 저번에 뭔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왔구나. 이 차 이렇게 선탠한 걸 보니까 안에서 뭔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느끼셨나요? 아주 심각한 수준의 망상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소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선텐을 짙게 한 차량이 잠시 주차를 하는 것을 굉장히 위협적이고 경계하는 눈초리로 느낀다면 그리고 이러한 빈도가 잦아진다면 이 친구가, 내 자녀가 내가 지금 심적으로 좀 힘든 상태는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즐거워했던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 무기력하고 동기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 감정의 표현 역시 범위가 제한되고 줄어드는 모습도 함께 동반된다면 이 친구가 지금 심적으로 좀 힘들거나 어쩌면 아프다는 신호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변화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고 인지의 변화인데요. 우선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변화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정리가 어려운 느낌,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상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말이 두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화 중에 주제를 잡고 이탈한다거나 비논리적인 표현, 상대방이 듣기에는 생뚱맞고 특이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반응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들.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돼서 본인이 하고 있는 학업, 또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의미 부여 역시 그러한데요. 특정 징크스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것, 또 우연한 일에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 특별히 경계심을 발동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은 사고 인지 변화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조기정신증, 바로 이 전구기의 특징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들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계속해서 단어를 외우는데 자꾸만 잊어먹고, 무엇보다 예전과 다르게 머리에 들어오는 느낌이 전혀 없다. 또한 요즘에 자꾸만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 이 버스를 타면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두려워서 그 버스 타기가 겁이 난다. 이러한 작은 표현이나 신호들이 계속된다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추측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회적이고 지각적인 변화도 두드러집니다. 우선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이 잦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왔던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계속 저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커서 등교를 거부하거나 회사에 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그로 인해 고립감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아주 주요한 행동적 변화입니다. 그렇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보다는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게 되고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보다는 상상, 환상 속의 세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기능 저하도 서서히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많이 발병하다 보니 학업 성적의 급격한 하락,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이 정도까지 하락했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점수가 하락했다면 이 학생에게 꼭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것, 또한 기본적인 자기 관리, 루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지각 및 현실감 변화도 나타납니다. 소리에 굉장히 과민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청각적인 민감성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층간소음에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작은 째깍째깍, 우리 시계의 소리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저 주차된 차가 나를 지켜보려고 하는 거 분명해. 라는 작은 피해 망상들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 역시 사회적 지각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러한 환우분들, 당사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은데요. 여러분들께 몇 가지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 없는 신체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만난 조현병 당사자 환우분들은 조현병에 걸리기 전에 이유 없이 쓰러지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또는 스트레스성 위염, 장염과 같이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인해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다, 뭔가를 지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누군가가 내 마음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떤 공간에서 실제로 무슨 소리가 들렸다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서 들리든 외부에서 들리든 자꾸만 내 이름이나 뭔가를 지시하는 멘트 같은 것들을 듣게 되는 상황들이 점점 발생하게 됐고요. 징크스도 흔하게 나타나는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내일 되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니면 이 버스를 타면 내일 불행한 일이 생길 거야. 와 같은 징크스들이 생기는 거죠. 특정 숫자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색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해요. 그래서 꼭 초록 색깔 옷을 입고 학교에 가야 한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자기만의 징크스들이 점점 생기는 모습도 자주 포착이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청각에 과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옷 스치는 소리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실제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패딩을 입고 걸어갈 때 패딩이 스치는 그 소리들이 너무 거슬렸다고 해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층간소음이 없음에도 층간소음이 들린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겠다, 이 정도로 좀 굉장히 과민하고 예민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 그리고 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차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도 실제 조기정신증의 사례의 대표적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현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조기에 개입했을 때 큰 회복을 보이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건 무서운 병이야, 못 고쳐, 이게 아니라 빠르게 개입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병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해 이러한 증상들을 제대로 알고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현의 조기 증상은 우울과 불안과도 꽤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피해 망상이나 강박적인 행동이나 신체화 증상이나 여러 가지가 함께 동반된다면 충분히 조기 정신증의 증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현병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한 가지의 접근 방법보다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저희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이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낙인, 이거 그냥 무서운 병이야 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조현병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지와 이해가 이 병에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 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관점을 바꾸고 또 어떻게 관리할지를 알아간다면 조현병 회복에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앞으로 영상 통해서 회복을 향한 걸음을 걸으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워크시트와 함께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매 강의마다 워크시트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워크시트를 미리 뽑아두시고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 워크시트를 꼭 활용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좋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워크시트 체크를 해보거나 필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조현병은 오해가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워크시트를 꼭 활용하셔서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구나를 꼭 점검해 보시고 꼭 그 시간 안에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실천해 간다면 회복의 한 걸음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강의 끄지 마시고 워크시트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워크시트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